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어제 피파리 수업에서 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저를 포함해서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언어와 부자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생각도 다르고 돈을 쓰는 그런 방식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자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뭐 완전 태어난 것도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는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뭔가 명확하지 않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큰 덩어리는 뭔가 알 것만 같은데 정작 무슨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느낌?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이 드는 건 부자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 배우고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에게 교육에 투자하면서 배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노트를 할 때 키워드부터 적어라. 그 키워드를 쪼개고 쪼개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쪼개고 쪼개서 씹어 먹어라.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이스간 대표님의, 유튜브나 뭔가 풀이를 하지 않으면 같은 한국어인데 되게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다르죠. 뭔가가 하여튼 지금도 저는 교육을 들으면서도 알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반복은 되는데 정작 몰라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자체가 모른다라기보단 뭐 모르는 키워드도 있고 그리고 좀 익숙한 키워드도 있어요. 근데 진짜 씹어 먹으라는 표시는 원싱이라는 키워드, 그 원싱이라는 키워드가 저에게는 어떤 게 원싱이고, 그거를 알기 위해선 제가 만약에 그 원싱이 결국엔 저는 그 원싱이 고객 성공일 수도 있고, 고객 만족도일 수도 있고, 그 원싱이 콜드콜, 그 수단은 또 콜드콜이고 유튜브잖아요? 그리고 그 원싱이 집중이고, 그 원싱이 우선순위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원싱이 도대체 나에게서는 뭐지? 그거를 제가 찾아가야 돼서 그 원싱에 대한 답은 제가 실행해 보면서 이거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 이 세상에, 특히 지금 세상엔 정보가 많은 시대니까 키워드 자체적으로는 알겠어요. 대략 어떤 건지. 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 키워드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결국엔 모르는 게 많고 무지하고 그냥 어느 정도 알면 알았다고 끝내버리는 것 자체가 또 문제구나. 그래서 대표님이 키워드를 씹어먹어라. 키워드를 쪼개라. 그 단어부터 배우고 그 단어 부조의 언어를 배우려면 단어부터 배우고 그 다음 키워드가 나오고 키워드 우리가 쓰는 키워드와 부자들이 쓰는 키워드가 많이 달라요.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배우는 키워드를 제 주변 사람들하고 키워드가 같은 키워드지만 뜻은 완전 다르고, 그리고 해석하는 키워드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부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돈만 쫓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정말 나약해 빠진 이 인간이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뭐 부도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 돈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를 잃지 않는? 근데 이 안에는 뭔가 힘이 있고, 이 사람에는 뭔가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그런 부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는 있는 그런 부자.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 막 그렇게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그런 거예요. 그냥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 또한 질서가 있고, 진짜 어른이라고 그럴까요? 막, 그때 아직 저도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이제 저도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부자라는 키워드가, 그 부자라는 키워드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저와 같이 뭔가 저는 진짜 알승환 대표님을 찾았던 건 돈을 벌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빚을 갚는 거. 빚을 얼른 갚아서 잘못된 거에 대한, 잘못 선택했던 지금 현재가 있는 그 힘듦이 해결하고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월 1000 이상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콜드콜을 배우려고 제가 알스간 대표님을 책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이 있는 건 있다면, 그런데 그 우연 속에서 저도 제가 이런 걸 원하고 있다라는 걸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부자, 정말 남의 성공,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 하나를 붙잡았는데 도미노처럼 다 얻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적으로 대략 알겠는 거.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성공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그 블랙스완, 정말 더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한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부자가 어떠한 부자인지.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부자와 알스간 대표님 만나면서, 부자는 그 단어의 키워드가 완전 달라요. 지금의 부자는 예를 들어 어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이만 먹은 어른도 있고 좀 찌질한 어른이 쫌뱅이 어른, 그 다음에 진짜 어른, 정말 그 진짜 어른이라고 느끼는 어른이 있잖아요. 같은 어른인데 어른의 그것도 단계가 다 달라요. 그것처럼 부자라는 키워드도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자는 사실 안 좋은 거, 그냥 돈 많고,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 비춰지는 그런 부자의 인식이었다면, 제가 정작
돈을 진짜 벌어야 되는 이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유,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 등등으로 돈을 벌려고 현장에 나왔을 때 교육을 배움으로써 돈이라는 거,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의미, 진짜 돈은 어떻게 버는지, 성공이고 신뢰로 버는 것이라는 것들을 배우는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돈을 번다는 기준과 성공했다는 것과 부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현 상태가 저예요, 그냥. 근데, 오늘 이 키워드를 배우고 적고, 근데 제가 교육에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지금 알스간 대표님 만나면서 듣고, 행동해보고, 아직도 이렇게 행동해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싸워보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계속되는 진짜 정보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쓰고 듣는 키워드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예전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좀 이제는 답답하구나. 내가 저렇게 답답했구나. 내가 진짜 그냥 뭔가 제 안에서도 질문이 있는데, 뭔가 삶 속에서의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다. 몰라.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남들 다 그렇지. 인생 그렇지. 뭐 이러한 답변으로 정말 이 세상 살기 힘들다. 그냥 그걸로 말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면 그냥 그게 편했으니까 그냥 쉬웠으니까 그건데 그래서 부자의 언어를 많이 듣고 진짜 부자가 뭐지? 항상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부자들도 진짜가 있고 진짜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니고 있고 항상 이 양면성이 있는 건데 내가 그냥 겪어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말 속에서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쁜 거다라고 치부해버리면 결국 그냥 나쁜 거구나의 그 세상 속에서만 살아버리고 놓치는구나 기회를.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었고 결국엔 항상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투자하고 뭐 결국엔 돌아오는 건 또 이거예요. 왜냐면 저라는 사람은 계속 저라는 사람은 같은데 제가 알스간 대표님 만나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경험과 그 외에도 자잘하게는 저희 지금 로엔이라는 회사를 만난 거 로엔이라는 회사에 제가 누구와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배워가고 뭐 실수하고 뭐 알아가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큰 틀을 말씀드리는 이 중심 뼈대 저의 기준 심리 이런 관점들을 제일 큰 게 아이스간 대표님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이스간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이 키워드를 우선 들어야 돼요. 계속 어린아이가 계속 듣는 것처럼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클 때 의사 틈에서 자라면 의사의 용어가 크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근데 제 어른이 된 순간 그냥 이런 상식이 아닌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남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배워보고 경험해보면 결국엔 일이 있으면 이가 있고 그냥 그냥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되 그냥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열심히 살고 거기에 긍정 언어와 명상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배가 되는 거지
그냥 명상이 답입니다. 명상을, 뭐,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예시가 진짜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어딘지 알기 위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어딘지가 제가 알았다면, 그 어딘지를 알게 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아무리 명상을 하고 좋은 데를 가더라도 목적지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중국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를 탔다면 그 목적지부터 알아야 되고 그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 그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이거를 말하면 이게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서는 그걸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려면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그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 정말 간절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내 시간, 내 아이를 이런 거 없이 대가를 원해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기브앤테크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행실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딱 하고 뭔가가 도와줘야 될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진짜 우러나와서 도와주는 거와 그냥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왜 안 도와줘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치부하는 그 기준이 또 있는 것처럼 저는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뭔가 청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근데 좀 친해지거나 뭔가 제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안 오면 또 서운하고 억울하고 막 이러한 그런 상관관계?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되게 힘듦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인지라. 하지만 뭔가를 도와달라고 할 때 또한 그런 용기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이라는 거가 저는 사실 돈이라는 자체가 그냥 그 종이를 드렸는데 그 상대방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서로 알아가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라는 게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시간과 뭘 들이지 않아도 그 돈을만 들였을 뿐인데 그 관계가 저에게 뭔가를 다 주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찾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이제 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흐름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키워드 하나 얘기하고 그 키워드랑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부자랑 함께 그 진짜 부자인 사람 내가 배우고 싶고 나와 공통된 점이 있고 뭔가 정말 기버 성향이 있는 분 정말 나를 통해서 자기만 이익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돈을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근데 진짜 돈과 그 안티프레질의 저자가 얘기했듯이 돈과 거래가 관계를 정화시켜준다가 진리다. 왜냐면 내가 너 누군데 거기에서 사람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또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시간을 갉아먹으면서 욕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위로는 했으나 결국엔 내가 거기서 끊지 못하면 결국 그게 인생 되풀이 되고 그렇게 되게 답답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에 키워드를 우선은 부자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 부자의 언어, 교육을 듣고 그 교육을 듣더라도
키워드를 배우고 그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 반복된 걸 또 쪼개면서 정말 나에게는 원신 어떤 것부터 내가 하나를 붙잡을까? 그 하나를 찾고 그리고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지 진짜 부자가는 뭔지 뭐 정말 자기 자신하고 남하고 이런 막 감정풀이하는 것보단 나 자신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은 걸 내 자신하고 계속 질문해 가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진짜 실패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실패 속에서 시간을 버리고 돈을 아끼지 않으려면 진짜 어딘가에 돈을 투자하시는 게 정말 답이다. 제가 이걸 알아냈다면 제가 이거를 단시간에 배웠고 알아냈고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말을 꺼내고 있다면 아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정말 뭘 얘기하는 건지 바보같이 얘기하고 쥐를 짜고 막 이랬던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고 알았고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뭔가 모르게 얘는 좀 뭐가 좀 없어 보이는데 자꾸 뭔가를 계속 찍어대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아이가 무섭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우선순위를 여기에 뒀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이제 저는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도 사실 조급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급함에 그 불편함에 막 말들이 자꾸 이렇게 저도 올라오는데 그래서 결론은 부자랑 함께 해야 돼요. 내 삶이 변하고 싶다면 내가 닮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해보시되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하고도 내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많이 당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당함 속에 배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해보고 실패도 당해보고 진짜 그 안에서 진짜 귀인을 만나봤는데 뭐 잃기도 진짜 저도 잃어봤을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좋았구나. 우리 언니가 진짜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근데 그 얘기를 나는 기분 나쁜 감정으로만 알아들었구나. 되게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고 변화되고 싶다면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승환 대표님하고 이제 코치님이 막 가구를 바꾸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새마을금고 근무했을 때나 뭐 했을 때 뭔가 위치를 참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좀 저는 뭔가 정신 산만한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넌 또 바꿔? 근데 뭔가 모르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뭐 예를 들어 점표 위치를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그때 막 싹 정리되고 나면 위치가 바뀌면 새로운 기분이 들고 기분 전환이 그때 됐거든요. 그리고 집에 이제 누가 막 저는 좀 인복이 그래도 또 많아요. 왜냐면 다 항상 네네 응 하고 저는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제대로 못 쓰고 하면서 또 힘든 데 있었잖아요. 아무튼 또 이러다 보면 자꾸 산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막 많이들 주세요. 애기들 물품들. 근데 저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다 쟁여놨어요.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그, 버리면서 사는 거, 미니멀 라이프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그래서 싹 다 버리게 되고 없는 와중에 막 가구 배치는 굉장히 또 바꾸고 또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전 중고로 뭔가를 자꾸 가구들을 샀어요. 그러니까 참 돈 쓰는 거를 그게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였어요. 그때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산후조리하고 막 남편 없을 때 혼자 막 그런 어딘가에 시선을 뺏겨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렴하게 싸게. 막 그래서 이제
가구 하나를 나오면 뭔가 이렇게 배치도를 하니까 맨날 가구 옮겨대고 침대 옮겨대고 막 그걸 저 혼자 진짜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돼야 뭔가 환경이 변해야 사람 마음이 바뀌어져요. 근데 너무 똑같으면 너무 뭐 변화가 없다라는 거가 저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그 환경이 바뀌고 뭔가 했을 때 왜 기분이 좋아졌는지 제가 그 알선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옛날 속성이 뭔가 답답하니까 뭔가를 내 선에선 그냥 뭔가를 해냈구나. 뭔가 다른 데 이렇게 쏟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환경을 바꿔야 된다. 나의 사람과 바꿔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기존 사람들을 막 저버리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좀 마음이 좀 뭐지? 답답함? 뭐 이런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또 놓고 또 새로운 사람 누굴 찾아야 되는 거야? 그냥 한 가지씩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한 가지씩.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만약에 돈을 원해요. 그럼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지? 되게 많아요, 유튜버들.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대가를 지불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랑 성향이 맞는지,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진짜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근데 생각만 하면 절대 모르죠. 진짜 경험을 해봐야 되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그 배인규 대표님 신남성연대 그 실시간 영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이명수라는 그 좌파 쪽의 남성분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 배인규 대표님의 개인 번호가 노출되면서 그걸 관련해서 그 유튜버를 찍으면서 그 스트레스잖아요.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뭐 내용은 정확하게 뭐 환불 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그 상황만 보면 그 사람들의 전화를 듣고 상담을 하면서 2천만 원을 단기에 2천만 원 그 시간 대비 시간과 그 스트레스와 돈으로 환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한 남자가 전화를 하면서 본인은 보수인데 이재명이 나쁘다 생각하고 뭐 어떤 무슨 뭐가 있고 민주당 이재명 나쁘다. 본인도 그렇게 동의한다. 근데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자체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고, 그래서 뭐지? 뭘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배인규 대표님의 이야기는 이재명과 이렇게 나쁜 게 있으니 지지율이 높은 그 다른 부연 사명들 많아요. 많은데 그런 거 다 제거하고 그 사람의 질문에 맞춰서 그,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안 되니 이 대통령을 되지 못하게끔 시간이 2달 뒤에 대선이니 이걸 못하게끔 지금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계엄은 그 뒤다. 왜냐면 그 계엄을 한 이유가 있고 그거에 민주당의 그 지금 막 언론 조작이며 이런 뭐 선거 조작이며 이런 것들이 다 숲으로 올라오는 이런 거에는 귀 닫고 눈 닫고 다 그냥 잘못됐다. 그리고 너무 극자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말이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중간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되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전화해서 뭐 하자는 걸까? 와, 근데 그 사람의 모습 보면서
제가 저의 모습이 그랬고 많은 대다수의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중간 대표님이 양면석